백야 도스토옙스키 첫 번째 밤. 아름다운 밤이었다. 우리가 젊을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밤이었다. 그런 밤이면 별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과연 변덕쟁이나 심술꾸러기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유치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런 종류의 물음을 보다 자주 던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 변덕쟁이와 심술꾸러기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른 아침부터 이상이 야릇한 우수가 나를 사로잡으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던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벌써 18년 동안이나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친분 따위가 없다 해도 그 사람들 모두가 이미 나의 친구인데 말이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별장으로 떠나가 버리자 나는 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혼자 남겨졌다는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흘간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다. nevsky 거리에도 가보고 공원이나 강변 주변도 살펴보면서 어슬렁거렸지만 지난 1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나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잘 안다. 나는 그들이 잘 짓는 얼굴 표정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그들의 얼굴에 활기가 넘쳐 흐르면 내 마음도 덩달아서 들떴고 그들의 표정이 어두우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서 괜스레 서성거리곤 했으니까. 거의 매일이다시피 폰탕카, 페테르부르크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네바강 근처의 운하에서 마주치던 노인과는 친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친밀감이 느껴졌다. 근엄한 인상을 가진 그는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몸짓으로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왼손을 휘두르곤 했다. 오른손에 금빛 손잡이가 달린 마디가 많은 기다란 지팡이를 쥐고서 그 노인도 나라는 사람을 의식하는 듯 했다. 때문에 내가 폰탕카의 그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허전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하마터면 그와 인사를 나눌 뻔 했었었는데 둘 다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틀 동안 보지 못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마주치자 둘 다 반사적으로
모자에 손을 얹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서로가 그것을 재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적당한 순간에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나쳤다. 나는 이 도시의 건물들에도 친밀감을 느꼈다. 거리를 걷고 있노라면 건물들이 저마다 내 앞으로 마구 달려오는 것만 같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일 것만 같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는 한층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잘 지내시죠? 내일부터 집수리를 한대요. 저는 이번에 난 불 때문에 하마터면 다 타버릴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에게 이처럼 다정히 속삭이는 건물들 중 어떤 것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 중 하나는 이번 여름에 수리를 한다고 한다. 그 건물의 수리가 시작되면 나는 날마다 찾아가서 살펴볼 생각이다. 행여 잘못된 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밝은 핑크빛 건물이 당했던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것은 아주 조그맣고 깜찍하게 생긴 석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운 숙녀처럼 상냥한 미소를 짓곤 했다. 마치 주변에 볼품없는 건물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아름다움이 지닌 오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기쁨에 들뜨곤 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무심코 거리를 걷다가 그 건물을 바라보니 매우 슬픈 목소리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이 악당들 같으니라고. 그들은 둥근 돌기둥은 물론이고 처마 언저리에 달린 장식조차도 아량곳하지 않은 채 지붕까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여 놓았다. 아름다운 숙녀인 내 친구는 마치 카나리아처럼 샛노란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우라가 치밀어서 이후에는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 친구를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나는 꼬박 사흘 동안을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나는 줄곧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다. 집 밖을 돌아다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나는 이틀 밤을 잠도 자지 않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왜 이렇게 답답한가? 이 방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 하나 명확해지는 것이 없었다. 연기 자국으로 검게 그을린 녹색의 벽, 하녀인 마트루나의 게으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천장에 줄줄이 매달린 거미줄,
그리고 윤기 없는 모습으로 비실거리며 서 있는 가구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뿐 아니라 의자 하나까지도 일일이 살펴보았다. 의자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뒤숭숭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창문까지도 살펴보았지만 모두 헛일이었다. 마음이 조금도 편해지질 않았다. 할 수 없이 마트로냐를 불러 거미줄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들춰내면서 잔소리를 늘어놨다. 그랬더니 그녀는 갑자기 뭘 잘못 먹고 그러냐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하여 거미줄은 아무 탈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제자리에 잘 걸려 있다. 그런데 드디어 불안함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